딸이 갑자기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며 따져 물었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이 와닿는 가족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선희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딸과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오해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떻게 풀렸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세 박선희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큰딸 은정이는 지금 38세로 6년 전에 결혼해서 4살 된 손녀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첫 손주거든요. 처음에는 딸이 육아로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달려가서 도와줬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대신 재워주고, 딸이 아플 때는 제가 며칠씩 머물면서 손녀를 돌봐줬죠. 딸도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라고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조금씩 자라면서 저와 점점 더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만 찾더라고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손녀와 함께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손녀 서연이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예요. 말도 일찍 트였고, 걷는 것도 빨랐어요. 저는 서연이가 할머니 집에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주말이면 딸이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엄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하면서 자주 왔는데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은정아,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리고 와라. 할머니가 서연이 보고 싶어 죽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섭섭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한 달 가까이 서연이를 못 봤더니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딸네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딸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세요? 딸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손녀를 보는 게 너무 기뻐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연이와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딸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딸의 목소리가 심각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딸이 혼자 왔어요.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앉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서연이를 자주 못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야?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엄마가 서연이를 너무 과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서연이도 할머니만 찾고 이러면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키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손녀 예뻐하는 게 잘못이야. 할머니가 손녀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딸이 그게 아니라 엄마가 서연이한테 뭔가 사줄 때마다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손녀한테 뭘 사주는데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해. 할머니가 손녀한테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딸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요. 딸이 엄마,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그럼 앞으로 안 갈게. 손녀도 안 볼게. 딸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한 달 넘게 딸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냥 먼저 전화해라라고 했지만 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전화를 해? 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서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폐렴이에요. 감기가 심해져서 지금 입원해 있어요.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의 감정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손녀 생각만 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서연이를 보니까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눈물이 났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할머니 하고 약하게 불러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을 했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저는 내가 교대로 할게. 너는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했어요. 그때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서연이가 아플 때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은정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봐. 그런데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어? 할머니가 손녀 예뻐하는 게 그렇게 문제였어? 딸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기를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다른 이유?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엄마, 사실은 제가 둘째를 가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둘째. 언제? 이제 4개월 됐어요. 그런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어요. 엄마가 서연이를 너무 챙겨주시니까 서연이는 할머니만 찾고 저는 입덧으로 힘든데 서연이까지 저를 멀리하니까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그제야 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임신으로 힘든데 첫째마저 할머니만 찾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을까요? 은정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엄마가 서연이를 너무 예뻐하시는데 둘째 이야기를 하면 서연이한테 소홀해질까 봐 걱정됐어요. 그리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두 아이를 다 부탁드리기는 미안했고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바보야. 엄마가 손녀만 예뻐할 줄 알았어.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손주인데. 그리고 너도 엄마의 소중한 딸인데 왜 혼자 힘들어했어? 그때 서연이가 깨어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하면서 우리를 보더니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로 싸웠는지 깨달았어요. 은정아, 앞으로는 엄마가 제대로 도와줄게. 서연이도 돌보고 너도 챙기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면 엄마가 더 열심히 도와줄게. 딸이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서연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서연이가 정말 할머니만 찾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서연이한테 너무 관대했던 것 같았어요. 딸이 안 되라고 하면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고, 딸이 혼내면 할머니가 감싸주고, 그러니까 서연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머니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엄마가 교육적인 부분은 너에게 맡길게. 할머니는 그냥 손녀랑 재미있게 놀아주는 역할만 할게. 그리고 뭘 사줄 때도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딸이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서연이가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동안 저와 딸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마음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의논했고요. 퇴원한 후에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이야,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지. 그런데 서연이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야. 할머니는 가끔 놀러 와서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서연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딸도 노력했어요. 입덧이 심해도 서연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했고, 저도 딸의 교육 방침을 존중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뭘 사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할머니가 사줄게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가 좀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균형을 찾아가더라고요. 엄마는 엄마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몇 달 후에 딸의 배가 제법 불러왔어요. 서연이도 엄마 배에 아기 있어. 내 동생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서연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면 서연이가 언니가 되는 거야. 언니는 동생을 보호해줘야 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엄마,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뭔데? 사실은 쌍둥이예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쌍둥이. 언제 알았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해보니까 2명이더라고요. 저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딸이 쌍둥이까지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은정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쌍둥이든 뭐든 우리가 함께 키우자.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할머니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손주를 무조건 예뻐하고 뭐든 들어주는 게 할머니가 아니라 딸을 도와주고 손주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진짜 할머니의 역할이더라고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서연이는 4살이고 갓난아기가 둘이니까요. 딸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밤낮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저는 주 3회 정도는 딸네 집에 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줬다면 이번에는 딸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줬어요. 딸이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따랐고 딸의 육아 방침을 존중했어요. 서연이도 이제는 엄마와 할머니의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더라고요.
놀고 싶을 때는 할머니를 찾고, 아플 때나 화날 때는 엄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을 정말 잘 돌봐줬어요. 지금은 쌍둥이가 돌이 지났는데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서연이는 6살이 되어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딸도 육아에 많이 익숙해져서 예전보다 여유가 생겼고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딸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아줘요. 그러면 딸은 그 시간에 친구도 만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까 갈등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손주들도 엄마와 할머니를 모두 좋아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딸이 서연이를 안 보여주겠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손주를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도와주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요즘 서연이가 할머니, 나 할머니 정말 좋아해. 그런데 엄마도 정말 좋아해 라고 말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예전에는 할머니만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와 할머니를 모두 좋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리고 쌍둥이들도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엄마의 역할과 할머니의 역할을 구분해서 키우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혼란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딸도 이제는 엄마 덕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쌍둥이 키우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고마워해요. 저도 은정아, 엄마도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해.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아라고 말해줘요.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존중해줄 때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역할을, 엄마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아이들도 행복하고 가족 모두가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손주나 자녀 문제로 갈등이 있으시다면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의도라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사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